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일 월요일 손상대 준 PD의 3060 직설 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는 대한민국에 유촉새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 국민이 붙여준 거예요. 한 촉새는 국민의힘에 있고 한 촉새는 저기 좌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한 촉새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유촉새가 드디어 기소됐죠? 네, 오늘 결국 유시민이 결국 기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으로 이제 뭐 형사, 민사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민사도 이미 한동훈 검사장이 했고 그럼요. 지금 형사에 관해서도 오늘 서울 서부지검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유시민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측에 의하면 이제 이 기소한 이유가 첫 번째,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두 번째,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으로 인한 시민 판단을 기다리던 중에도 계속 같은 행위가 반복이 됐다. 세 번째, 유시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 사과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 기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시민이 지금 보면은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될 게 형사도 지금 기소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에 대해서 5억의 민사소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지금 형사, 민사 다 걸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큰일 났네. 자, 이렇게 지금 걸려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유시민에 기소된 것을 관련하여서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계속된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 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하고 싶은데요. 한동훈 검사 진짜 큰일 했다. 진짜 큰일 했다. 자, 어떤 큰일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이번 대선판에는 유시민을 안 봐도 돼요. 그렇지. 이제 뭐 한마디 하면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왜냐면 상습범이 돼 버리면 보통 이제 그 검찰이나 재판을 받게 되면 똑같은 사건을 계속 고발을 해 가지고 상습범을 만듭니다. 그러면 형량이 무거워지고 그런데 그 뭐 죄송한 얘기지만 우파에 그 억울하게 저와가지고 옥살이했던 변희재 그 미디어치 고문을 생각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그 구속을 시켰어요. 더해줘, 이거 더하죠. 그렇게 이거는.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 유시민이 그보다는 뭐 지속적으로 했다 이러니까 아이고 유시민 구속되겠네. 꼬라지 보니까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 그 4.15 총선 때 보면은 참 유시민이가 많은 말들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이 선거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스피커 역할을 이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가장 제일 1선에서 했던 게 바로 유시민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를 가장 1선에서 부르짖었던 게 유시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 대선판에서도 유시민의 입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예,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시민이가 이제 말을 못해요. 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형사에다 민사까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지금 유튜브 또 나와가지고 말을 한다? 야, 그럼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지. 왜냐면 뭐 물론 뭐 좌파들이 뭐 민사 이제 5억 정도야 뭐 우리가 뭐 갚아줄게 이러고 할 수는 그죠? 있겠지만 펀딩 또 만들겠죠. 형사는 자칫하면요 이거 지금 구속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유시민이 이번 대선판에서 할 게 없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김어준이는 보더라도 유시민이는 볼 일이 없다. 아니 김어준이도 저 오신양이 잘하면 돼. 네, 근데 할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좌파에 양 스피커가 다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네. 자, 다음 소식 오늘 좀 굵직한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드디어 문재인이가 검찰총장을 내정을 했는데 이제 후보자를 내정한 겁니다. 뭐 예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김호수를 내정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제가 이겼어요. 김호수, 그쵸. 저는 김호수. 네, 저는 배성범. 준 PD는 배성범이랬는데 역시 그래도 오래 산 내가 낫네요. 진짜 저는 그래도 문재인이가 그래도 너무 이건 대놓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이거 너무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호수 내정했을 때 솔직히 뭐 놀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안 놀래요. 네. 그냥 당연하게 했구나. 어차피 할 사람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차피 이 정권이 할 사람은 김호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원래 이성윤이 하고 싶었는데 이성윤이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김호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호수에 대해서 내정을 했다는 거고, 무엇보다 이게 좀 들리는 이야기로 따지면 이성윤 때문에 김호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그렇지, 있습니다. 맞지 뭐. 자, 왜냐면 지금 이제 후보군에 있는 일단 조난간 차장은 절대 안 되고 일단 거기 구본선이랑 이제 배성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윤보다 후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성윤은 윤 전 총장보다, 아니 김호수는 윤 전 총장보다 선배더라고요. 보니까요. 상기수 선배. 네. 그러니까 이성윤에 대해서 유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김호수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올려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준 PD하고 저하고 이제 뭐 내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100%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해온 꼬라지가 그렇다는데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젊은 층에서는 설마 그래도 0.1%의 희망이 있다 그러면 저런지 끝까지 하겠나 했는데. 저는 희망이라고 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네. 우리가 이제 준 PD는 이 내용들 잘 알니까 네네. 그렇지만 20, 30대나 10대는 전혀 모르는 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선박한데 저 사람 가능한데 이런 희망조차도 문재인은 주지 않는다는 게 이번 김호수 임명을 통해서 내정이지 지금. 네, 후보자 내정, 후보자 지명한 거죠. 지명을 통해서 네, 조만간에 이제 청문회 시작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호수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말씀드리면 뭐 그냥 저는 이걸로 설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 7월이었죠. 작년 7월입니다. 김호수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가 자리를 주고 싶은 게 감사위원 자리였습니다. 그래.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무려 2차례나 거부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김호수 안 된다. 그때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즉 김호수라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감사위원도 맡으면 안 된다는 게 최재형 감사원장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다가 김호수를 지금 내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감사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검찰총장이라는 검찰의 수장은 거기다가 김호수를 지금 문재인이 갖다 꽂으려고 한다. 이건 거죠. 그럼 뭡니까? 이 정권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정치적 중립성, 이건 뭐 이미 내다버린 지 오래됐고 국민 눈치 안 보고 결국은 문재인의 임기 후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검수완박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어제 그 역할 하나만 주어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김호수를 그냥 갖다 놓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방금 우리 준 PD 설명대로 이 김호수를 감사위원회에 뽑지 않는 게 이제 정치적 공평성, 중립성. 이제 이것이 왜냐면 어차피 코드 인사가 돼버리면 그럼 빼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이제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호수가 누굽니까?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사람의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장관들을 모시고 법무부 차관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조국이 낙마했을 때는 문재인이 들어가서 직접 보고를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보나마나 문재인 눈에는 그런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보시면 조경 사장님께서 김호수 청문회 재미있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이 정권 이제 좀 있으면 김호수를 내정했습니다. 야, 지금 아마 기자들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요. 지금 김호수의, 저도 좀 찾고 있는데 김호수의 뭐 과거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김호수를 향한 검증들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제 김호수에 대해서 막 와르르 쏟아질 겁니다, 이제. 와, 보십시오.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뭐, 부인이 밀수를 해오질 않나. 부인이 도벽이 있질 않나. 도벽이 있는 것도 뭐라 하면 그게 갱년기 때문에 도벽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그렇게 핑계 대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과연 김호수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과연 그거를 김호수가 견뎌낼 수 있을지,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좀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호수에 대해서는 무엇보다가 법무부란다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이 정권이 얘기하는 개혁 대상이라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무슨 발언을 했고 이걸 옛날부터 쫙 뽑아내면
아마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무엇보다 지금 김호수에 대해서 뭐 가장 또 나오는 게 오늘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건 꼴등이었어요. 네, 김호수가 이제 검찰총장 추천이 마지막 4명 중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건데, 자, 제가 어떻게 표를 받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도 지금 꼴찌를 했고, 2차 투표에서도 꼴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꼴찌를 연속으로 2번 한 사람을 문재인이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을 했다라는 거죠. 지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럴 거면 뭐로 추천위원입니까? 이럴 거면? 아니, 추천이 열어서, 문재인 씨는 추천이 열어서, 점수가 낮은 사람, 그리고 좀 모자란 사람을 뽑는 스타일이 아니냐고. 지금까지 다 장관들 다 그래 뽑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문재인 맘대로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문답 너. 문재인이 답을 정했어. 너는 대답만 해. 문답 너 아닙니까? 문답 너. 자, 그냥 자기가 지명하면 될 걸. 왜 그 바쁘신 분들 다 데려와가지고 시간 들여, 돈 들여가지고 왜 뭐하러 추천위를 여냐 그 말인 거예요. 어차피 청문회 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무엇보다 저는 좀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좀 약간 후회를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원래 플랜 1은 이성윤이를 뽑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추천위에다가 막 바람을 넣겠죠. 박범계 시켜가지고 야 이성윤 뽑게 만들어. 어떻게 돼? 네, 근데 추천위에서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입장에 당황하죠 이제는. 원래는 추천위를 통해서 이성윤에 대한 이 검찰총장 지명도에 어느 정도 당위성을 좀 부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재인이가 지명을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니까 그렇지. 추천이란 걸 좀 거쳐가지고 필터링을 시켜서 이성윤이를 검찰총장에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추천이란 걸 만든 겁니다. 결국 쇼한 거죠. 결국은. 자, 그런데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선택지가 있는 게 김호수인 거예요. 1, 2, 3, 4번이 있는 겁니다. 꼴등 4번이 있는 거예요. 김호수가. 문재인이 이거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찍자니 민망하니까 주말 거쳐가지고 오늘 월요일에 돼서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문재인이 말하는 이제 프레는 만약에 이제 이성윤이를 1번 타자로 찍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4명 이해전까지는 그게 명단이 올라와야 이성윤이 보고 봐라 다 해줬는데 네가 그쵸, 안 돼서 예, 이렇잖아 예. 하고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아예 1차전에 예선탈락을 해버렸으니까 문재인 봤을 때 야 당황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아, 적어도 내가 추천이 통과해서 내가 지명받을 수 있겠지라고 아마 예상을 했었을 그렇지. 거예요. 그것만 왜냐하면 통과하니까. 이성윤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기가 전부 다 고검장인데 이성윤 혼자 지검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겁니다. 아니, 중앙. 네, 왜냐면은 이 정권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네가 고검장 하지 말고 지검장 하면서 이 정권을 향한 수사 뭉개고 다 막아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총장 달아줄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안 된 거죠. 결국은 이성윤을 한번 필터링하기 위한 추천위를 만들었는데 그 추천위에서 오히려 문재인의 뒤통수를 쳐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성윤이 안 되고 지금 김호수가 됐다라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거면 뭐하러 추천위를 만들어요. 그냥 어차피 지 맘대로 할 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꼼수 부르다가 그죠. 결국은 자기 꼼수에 이제 넘어갔는데 지꼼수에 지가 당한 거죠.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고검장급이었어요. 이걸 이제 윤석열을 저 밑에서 여준거 어디 가서 땡겨오면서 네. 지검장을 낮춰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성윤이가 그 꼬라지가 됐는데 이제 이성윤이 생각에는 야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그냥 깨구리 뛰듯이 탁 뛰어서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면 내가 다 후려잡을 수 있다 했는데 꿈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원래 선택지를 2개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한 4번 선택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김호수 한 2번 선택지에 있고 그렇지. 이성윤이 한 4번 선택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이나 김호수냐 둘 중에 하나를 막 고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는 척하고 네. 말이야. 아마 문재인과 박범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날아간 거죠. 이 김호수밖에 남은 게 아니에요. 근데 김호수를 바로 고르자니 뭔가 민망한 거죠. 왜? 이성윤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주말을 거쳐서 이렇게 이성윤에 대해 답안지를 골랐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범계가 이 추천위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즉시 제청하겠다. 맞아. 추천위가 끝나자마자 즉시 제청하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추천위에서 이성윤이가 날아가니까 이제는 심사숙고하겠다라는 거예요. 적지 못했지. 그렇죠. 왜냐하면 답안지의 답이 원래 2개여야 되는데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전혀 국민들이 예상에 벗어나지 않은 문재인의 이러한 이 김호수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오늘 있었다는 거고, 사실 저는 김호수는 뭐 어차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지금 제가 좀 집중하는 거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날아갈 것인가? 아니면 살려둘 것인가? 그래.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일선에서 말하는 거는 이성윤 일단 살려둘 거다. 그리고 이성윤에 대해서 아마 대검 차장, 맞아. 네, 그러니까 검찰의 2순위 그 역할을 이제 부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앞으로 벌어질 이성윤의 수사 심의라는 겁니다. 그래. 자, 이 수사 심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이성윤이가 수사 심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가 신청한 거예요. 딴 사람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전부 자가발제. 네, 이성윤이 신청한 거예요. 남이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성윤에 대해서 기소 결정을 한다. 그럼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 대검 차장이 되든, 헌정사상 최초의 피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든,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야, 최초 많이 만든. 대단한 거죠. 저는 무엇보다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검사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안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요, 진짜. 아니 뭐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대검의 뭐 부장검사까지, 심지어는 일개 검사까지도 이규원이 뭐 그 밑에 박은정. 네, 댕기열도 있었고. 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검사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많이 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 보십시오. 검사 이름을 너무 많이 알아요. 10손가락도 모자랄 정도예요, 이제는. 근데 검사 이름만 아니고 이제는 뭐 했는지도 알아요. 이승용 그러니까. 딱 이러면 네. 그 사람. 네. 뭐 이러면 그 사람 이름만 되면 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직급까지 다 네, 했어요. 뭐 법조인 이름도 너무 많이 알고요, 진짜. 이제 자, 그리고 그에다가 이성윤 딱 하면 뭡니까, 우리가? 뭔가 악명이 높잖아요.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문계기 네. 이승윤 선생. 자, 무엇보다 이성윤이가 검찰 내부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검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검찰 조직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검찰 조직을 다독여가지고 수사를 잘 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검찰이 너무 뒤숭숭하니까, 내부가. 그래서 이게 마음이 들떠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나마 조난관 대행이 그나마 좀 다독여놨어요. 맞아. 근데 이걸 지금 김호수를 내정하니까 또다시 또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성윤까지 살려놔요? 야, 그럼 이건 뭐 발칵 뒤집어지네. 발칵 뒤집어지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적어도 이성윤이는 날려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김호수와 이성윤이라는 쌍두마차를 데리고 이 검수완박을 실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지배적인 지금 생각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이 정권은 막판까지 갔다고 봐야 돼. 지금도 거의 막판인데 그래 되면 막판이죠, 뭐. 지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지어 그 밑에 변필공 부장부터 시가 부장검사들이 와서 사퇴를 하라고 할 정도 되면, 이 정도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후보 4명 하는데도 못 들어갔으면 옷 벗고 나가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변필공 부장 보기에도 미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원래는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이제 후보군에 올라가서 이제 탈락을 한다. 그러면 후배들을 위해서 대부분 옷을 벗는데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법조계에서 알아보니까 검찰총장 이제 후보군에 갔는데 떨어지면 옷을 벗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성윤 같은 경우는 기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옷 벗고 나가는 게 맞아요. 벗었어도 옛날에 벗었어야 됐죠. 자기 아래 기수가 총장이 되거나 네네. 높은 자리에 가면 그것 때문에라도 선배들이 위 기수가 옷을 벗어줬다고. 네. 그런데 이성윤에 대해서 지금 일단 옷을 벗지 않았고, 지금 김호수가 된 이후에 과연 이성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아마 이 정권이 좀 머리를 쓸 것 같은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시는 것처럼 이성윤을 그대로 유임시키지 않을까, 아니면 이성윤을 오히려 대검 차장으로 데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검 차장이나 아마 서울중앙지검의 그냥 지검장으로 그냥 유임을 시킨다 이러면 내가 보기에는 제2의 검난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는 보면은 근데 참 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참 이 정권 내에서 참 신기한 점이 전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예상이 돼요. 뭐 검찰총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이성윤이 유임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뭉개줄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린 이게 예상이 돼요, 국민들이. 왜? 이 정권이 그동안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딱 꼬라지 내려고 하니까. 네.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을 못 합니다. 딱한 사람이 있어. 네. 진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을 못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백신인 거죠. 생명과 직결. 네, 백신인 거예요. 자, 오늘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냐? 야,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늘 백신 관련해가지고,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백신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다. 심지어는 상반기에 원래 1200만 명 접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높여가지고 1300만 명을 접종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재인 말대로란 뭐냐면, 지금 한 2달 남았습니다. 2분기니까요. 2달 만에 1000만 명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왜? 이 정권이 4월달까지 300만 명 맞췄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2달 기간 동안 1000만 명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백신 수급이 원활히 계획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더 들어오고 있고, 네. 뭐.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어제 방송도 해드렸지만, 화이자가 없어요.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이 됐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는 아예 1차 접종 중단을 아예 내렸어요. 5일 동안이나. 자, 이게 지금 화이자 뿐입니까?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도 없어가지고, 9일부터 1차 접종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아니, 1차 접종이 중단된다는 건 접종이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 가지고 문재인은 근데 뭐라고요? 백신이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얘기, 오늘. 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문재인이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한 거냐? 아니면 질병관리청이나 밑에 놈들이 잘못 보고를 한 거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잘못 보고 아니고 A4용지를 어떤 놈이 잘못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A4용지 들고 일자를 봐봐. 본인은 뭐 전혀 파악이 안 됐다니까. 아니, 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 근데 문재인이가 말한 게 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백신과 관련돼가지고 왜 1차 접종이 안 되고 있느냐? 하도 찌끔찌끔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백신을.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문재인이가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백신의 물량이 한 주에 한 50만 명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많아야 한 주에 50만 명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이 하루에 한 몇 명만 정도 접종을 하느냐? 한 10만 명 정도 접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일이면 끝나요. 그럼 비어요 또. 그렇지. 비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건 뭡니까? 접종했다가 중단했다. 접종했다 중단했다. 이 짓을 2달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약이 돌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 짓을 2달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국민들이 무슨 전 뭐라고 말해야 될지 표현이 안 되는데. 아니, 이러다가 2차 접종을 못하는 꼬라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땡겨서 버리고, 만약 안 들어오면 1차가 아니라 1차 못한 사람이 2차 못한 사람이 별 일이 다 생길 텐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진짜. 깜짝이야 놀랐어요. 그래도 잘 된다는데, 뭐. 저는 진짜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발언이 없는 게 뭐냐면, 자, 오늘 문재인이가 원래는 1200만 명이 6월달까지의 목표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100만 명을 늘렸어요. 1300만 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말은 뭘까요? 인력을 땡겨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는 하반기에 맞을 인력을 상반기로 땡겨갖고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땡겨 맞춰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대 청년, 마비 증세 오고. 50대 여성, 여경분, 마비 증세 오고. 오늘 또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부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50대가 사망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3명. 오늘 하루만 3명. 자, 그리고 또 경찰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경찰이 반신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좌측 내 미사혈관 이상 증세로 인해서. 혈전 아닙니까? 자, 즉 문재인이가 지금 300만 명 4월까지의 계획 맞추겠다고 땡겨 쓴 인원들이 저러한 부작용을 지금 호소가 있는 거고, 또 백신도 땡겼어야 되잖아요. 백신도 땡겼으니까 지금 1차 접종이 중단되고 있는 겁니다. 인력도 땡겼어, 백신도 땡겼어, 다 땡겼어가지고 지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어마무시한 거는 이거를 하반기를 또 땡겨 쓴다는 거예요, 상반기로. 뭐 이렇게 땡기는 걸 좋아합니까, 진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하반기 맞을 사람들 맞을 거 없어. 아니, 진짜, 문재인이 땡겨 쓰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땡겨지는 것 같아요. 명이 땡겨지는 것 같다니까요, 진짜. 이제 국산 개발하려고 하겠지 뭐. 야, 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백신에 이미 국민들이 다 신경 껐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백신에 대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니, 답을 해달라는 거 답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건 뭡니까? 문재인이가 1,300만 명을 접종하겠대요.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대요.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데 확실한 날짜를 알려달라. 확실히 5월 며칠 날 들어오느냐, 6월 며칠 날 들어오느냐, 그 시일을 알려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거기에서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하고 그냥 원활히 들어와. 상반기가 1,300명 맞춰. 걱정하지 마. 그냥 들어온다면 네. 들어온다 알아. 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백신과 관련돼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즉, 내가 1차 접종을 하고 언제쯤이면 2차 접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1차 몇 월 며칠 이 정권이 정해주는 대로 오세요? 가고 오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백신에 대한 맞는 우리가 백신 선택권은 없어도 백신을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적어도 1차 접종했으면 8주에 12주 사이에 나는 맞게 돼 있겠구나. 이건 뭐 기본 이거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겁니다. 이제 이 정권이 뭔가 백신을 맞추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조금 나중에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쯤에 백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때쯤에 다시 접종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백신 그렇게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백신도 선택을 못해. 심지어는 백신을 맞는 일정도 우리가 선택을 못합니다. 그냥 오라면 내가 가갖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백신 맞고 가야 되고 내가 거품을 무는 한이 있어도 백신을 맞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재인이가 정해놓은 상반기 1,300만 명의 그냥 일원이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통계 자료에 끼워 그러니까요. 맞춰야 네,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 뭐 5시에 발표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바란 게 뭡니까? 도대체 뭐 몰라 국가 간 전략이라서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다지만 적어도 미국의 회사는 못 밝히라도 미국의 A라는 회사와 5천만 명, B라는 회사와 3천만 명 이거는 언제 들어오기로 했다. 날짜를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거들 불리한 거는 비밀이라서 못 밝혀준다. 무슨 때문에 못 밝힌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이 백신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잘 못한 거죠. 원래는 백신을 들여올 때 우리가 갑이 되어가지고 백신 회사를 통해서 충분히 백신을 들여왔어야 되는데 처음에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을이 된 거예요. 왜? 백신이 너무 잘 팔려요. 백신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한테 안 팔려도 다른 나라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갑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백신 회사들이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신 회사 주는 대로 받는 게 뭐냐? 날짜별로 주문 접수를 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주문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확한 날짜를 말을 못하고 지금 계속 분기별로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땡겼다, 밀렸다. 네. 근데 솔직하지 못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국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날짜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밖에 계약을 못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소상히 말하면 될 걸 그렇게 말하면 욕먹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미 거짓말 해버렸어요. 네, 이거를 지금 숨긴 채로 그냥 원활히 됩니다. 상반기에 1,300만 명이나 맞출 수 있어요. 2달 동안 1,000만 명? 에이, 그거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문재인이가 또 접종률 안 높여지면 또 땡겼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누구 땡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6월 달에 경찰, 소방 이런 공무원들 맞으시는 건데 이걸 4월로 땡겼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원래는 이제 30세 미만 그리고 64세에서 75세 미만 이분들을 지금 상반기로 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도 땡기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땡기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돈도 땡겼어, 백신도 땡겼어, 사람도 땡겼어, 국가 예산도 땡겼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땡겨주잖아요. 이렇게 땡겼으면 망한다니까요. 진짜.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간 접종률은 전 세계 통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백신이 없는 나라의 통계율은 순위상 뒤로 빠고 가서 그것 좀 땡겨보려고 지금 계속 이러는 것 같은데, 아니, 백신이 적어도 대한민국에 백신이 들어오면 그 백신 접종 계획이 다 세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쵸. 디테일하게. 그러면 세워진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면 되잖아요. 추진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영국에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래는 못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뭐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면 이쪽 국민은 좀 뒤에 맞아도 되겠습니까? 왜 국민의 양해를 구하든지 사실 여부를 얘기해야 되는데 꼼수와 거짓말로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불안해서 안 맞는 게 불안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문재인이 그냥 계획인 거예요. 이제 문재인이 야 빨리 접수해. 그럼 이제 접종되는 거고. 그렇지, 문재인이 들여와 빨리 그냥 들여오면 되는 거고. 이게 문재인이 그냥 그겁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바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국정조사 하자. 백신 확보 이거 문제 있지 않냐. 국정조사 하자는 거예요.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이 백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열받는 게 뭐예요? 투명하게 안 밝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니까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뭡니까? 결국 야당에서 백신과 관련돼서 국정조사 하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명과 내 건강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 정권이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국회에서 해야죠. 국민 대표라면서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문재인 또 뭐라 그랬어요? 헛소리 하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랍니다 우리가. 아 저기요. 이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는 제대로 있는 거나 제대로 하세요. 계약했다네. 결국은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는 이거예요. 이거. 그렇지. 이거 결국 K-백신 만들겠다. 결국 K-백신 쇼 해갖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국민들 선전선동 해보겠다. 지금 이 생각인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서 마음 놓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거지 뭐 뻔하지 뭐. 아니 그냥 들여오기나 잘 들여오지 뭐 이렇게 할 거 많습니까 진짜. 이제 꼼수가 너무 이제 밝혀지니까 다음 꼼수가 뭐 나올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꼼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야 갈수록 막 꼼수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야 다음 꼼수가 또 뭘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느 꼼수, 어느 거짓말, 어느 상황이라도 얼굴은 절대 안 빨개진다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허브라는 말을 좀 모르는 것 같은데 허브가 뭐냐면요. 여러 개를 거쳐갈 수 있는 통로 같은 겁니다. 한데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신 허브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백신이에요. 그렇지. 백신이 있어야지 허브처럼 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국민도 맞을 수 없는 자국민도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는데 뭔 허브를 만들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저거 지금 K-백신과 관련돼가 저희가 옛날에 방송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거 지금 말도 안 되게 주가가 뛰고 있고 말도 안 되게 국민세금 투입됐다 그랬습니다. 이거 향후에도 진짜 밝혀야 될 문제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아마 이 정권이 언젠가는 큰 코가 다칠 거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에 허벗다는 말이 있어요. 에라 허벗다. 죽 서서 개줬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농담삼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전 국민이 이제는 다 알아차릴만 한데도 저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냥 막 떼놓고 방송에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나와서 지금 A4 용지를 갖고 읽고 있다는 이런 판단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전 국민이 진짜 제가 보기엔 탐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탐정화. 진짜 뭐, 문재인이가 뭔가 숨기는 게 없는가. 문재인이 또 뭔가 속이는 거 아닌가. 전 국민의 탐정화 같아요. 탐정화가. 야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 잘 보시면요. 자기들이 좀 불리하면 뭐 문재인도 나오고 홍남기도 나오고 뭐 건덕칠이도 나오고 뭐 저 누구지 정은기도 나오고 막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 몇 놈들이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막 얘기를 합니다. 그 귀모래가 대표적인 얘기인데 네, 이래저래 나옵니다. 그러면 또 아무도 모르는 무슨 변호사 같은 것들이 또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뭐 다 땡겨 쓰고 해서 뭐 뭐라 저게 뭐야 백신이 없다는 거는 그동안 잘했다는 얘기 아니냐. 앞으로 백신 도는 또 맞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영혼 빠진 얘기를 또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텔레비전 꺼내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한 바퀴 후레뱅해야 되니. 아유 지금요. 뭐 아유 이게 진짜 누구를 비판할 게 아니라 이놈의 정권은 전체 다가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그냥 전 그겁니다. 아니 그만 좀 땡겨 쓰세요. 아 너무 땡겨 쓰잖아요 진짜. 돈이 2,000조 땡겨 썼으면 됐지. 그럼 백신도 땡겨 쓰고 국민 생명까지 땡겨 씁니까? 땡겨 쓰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고 선이 있습니다. 자 그만 땡겨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썬님, 손 대표님, 준 PD님의 나라사랑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육수님, 화이팅! 손상대 2TV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섭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희 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화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지금 이제 송출이 중단당하고 모든 수익이 이제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그 손상대 TV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될 수 있으면 굳이 안 빠져나가셔도 됩니다. 뭐 빠져나가서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내를 다시 드리면 90일 내에 저희가 이 방송 송출이 풀리지가 않으면 멤버십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 환불이 되세요. 그동안 지불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제가 볼 때는 다시 1TV 가동되면 또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유튜브 측이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문재인 정권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은 불편하시고 그러더라도 우리 생방송 같은 경우는 2TV를 통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1TV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방송한 것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손상 TV하고 또 TV2까지 다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거 하나 잘못 놓치면 둘 다 날아가 버리면 죽도 밥도 안 해. 이런 경우가 생길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쪽 다 좀 신경을 쓰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0시에 여러분 또 깜짝 놀라는 뉴스 하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